팬데믹 이후로 사실은 그 교회 참석률이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제가 이 합주원들의 그런 봉사, 이 교회 교우님들이 아니면서 남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했던 그 생각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교회를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교회에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건데, 하다못해 제가 그 자리를 하나 채움으로 목사님이 힘이 더 날 수 있고, 제가 그 옆에 가서 혹시 상심한 친구가 있으면 점심 같이 먹어주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오늘 이렇게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제가 선사해드린 구슬을 같이 꿰는 날이에요. 구슬 꿰는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구슬은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꿰는 거는 자기 몸에 맞게 자기가 꿰셔야 돼요. 구슬이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의 총 제목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참 힘들어요.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소 제목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습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돼요. 제 가장 좋아하는 이 허비가 하이킹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뭐 산이 많고 제 주변에 있는 산의 트레일을 제가 매일 다른 트레일을 다녀도 평생 다니지 못할 만큼 트레일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트레일은 제가 다는 곳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건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길이 새로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길이 원래 트레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오른쪽 평지로 가로질러 가면 될 걸 왜 굳이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몇 분들이 평지로 이렇게 오른쪽 길을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다니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길은 넓어지고 원래 길은 풀이 자라 들어오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거 나쁜 건 줄 알면서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좋은 습관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나 이건데, 사실은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은 없어집니다. 저 트레일에서 좋은 길이 생겼으니까 나쁜 길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길이 오른쪽에 평지의 길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왼쪽 길은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뇌해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습관을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바로 저기 전두엽의 대뇌 피질에서 만듭니다. 대뇌 피질. 여기에 이제 뉴런들의 핵이 이렇게 껍데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걸 피질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 영역이고, 안쪽으로 가면 이 회백질이 되면서 파이버만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지금 전두엽에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전두엽. 어제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이 지능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아하, that sounds good. 또는 reasonable하다. 이렇게 이제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 전두엽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께 되려면 그게 전부 전두엽으로 옮겨져야 돼요.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어떻게 옮기느냐에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전두엽에 갔을 때 그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돼요. 무의식적인 여러분들의 품성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돼요. 그건 전부 전두엽에서 나요. 전두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따져보고 했을 때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이 전두엽에서 나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부 전두엽이 개발이 안 된 분들은 저 친구는 너무 낮아. 사람이 얄팍해. 너무 계산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중요한 부분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베이지알 강글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얘기하듯이 기저. 그러니까 이 전두엽의 대뇌의 기저에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기반이에요. 그게 이제 기저핵이에요. 근데 그 기저핵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전부 전두엽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상, 내가 이렇게는 꼭 해야 되겠어 하는 그런 이 응집된 의지가 기저핵에 전달이 되면 기저핵에서 그거를 행동화 시켜요. 행동화. 그래서 그게 행동화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일 때는요. 금방 보상작용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술을 마셨다. 술 마시면 바로 좋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좋은 느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다. 뭔가 앵자이티가 가라앉는 것 같고 가슴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바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쁜 헤빗은 빨리 생기고 좋은 헤빗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몸도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은 이 어떤 데서 보상이 가냐면 이 흑질이라고 하는 기저핵의 맨 아래 중심에 있는 어떤 작은 부분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줘요. 이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외출하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어머니가 야, 너 네 방이 뭐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좀 치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던 잔소리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가지고 오늘 한번 치워보지. 그래서 싹 치웠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침 들어와서 보더니 아이고 대단하다. 근데 그 칭찬이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방 치우는 습관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어머님의 칭찬은 밖에서 오는 리워드, 이걸 익스터널 리워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와 달리 인터널 리워드는 마음의 어떤 쾌감도 있지만 자부심.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난 다음에 그런 느끼는 자부심. 아무리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셔서 하프를 가지고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발표했을 때 그런 어떤 뿌듯한 뭔가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 그게 바로 인터널 리워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흑질에서 만드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은 또 봉사를 하고 싶어져요. 그 맛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쉽게 감이 오지만 어떤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생활을 밤낮을 바꿔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3개월, 6개월까지 아무 반응이 안 올 수 있어요. 즉 보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여하는 그 그 습관 형성에 관여하는 편도체예요. 편도체. 담배 피우는 분들의 가장 피우는 욕구가 왜 생기냐면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뭔가 앵자이어티가 있을 때 가라앉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시키는 데가 편도체, 편도라는 게 아미그달라, 그러니까 꼭 알몬드처럼 생긴 이 뇌 구조물인데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공포심,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그게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게 회피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껌을 씹는 사람도 불안할 때 껌을 씹을 수 있고요. 손톱 물어뜯는 사람도 뭔가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라도 불안감이 올 때, 긴장감이 돌 때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아미그달라가 뭔가 행동을 하게 해서 기저핵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좋은 행동을 만들고 그 습관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일부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전득에서 와야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에 그게 반대라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됐겠죠. 그렇지만 어떤 천국이냐면 거의 로봇들이 사는 것 같은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으로 좋은 일만 하는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로봇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의지로 그걸 갈고 닦아서, 소위 말해서 돌을 닦아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해마도 하나의 그 습관 형성에 좋은 이 보조 기관인데요. 뭐냐면 해마는 무슨 기관이에요? 제가 언제 강의했죠? 기억, 단기 기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좋으면 그 경험이 살아있다가 기저핵에게 자꾸 요구해. 그거 한 번 더 해. 더 해. 그렇게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라스베가스에 어떤 젊은 친구가 가서 도박을 그냥 우연히 관광 갔다가 한 번 했어요.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예를 들면 잭팟이 터졌다, 아니면 뭐가 한 번 큰 돈이 나왔다 칩시다. 그 사람은 그걸 잊을 수 없어요. 해마가 자꾸 기억나게, 야, 나 그때 가서 그 돈 땄잖아. 왜 안 가? 더 가지. 가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흑질, 해마, 편도체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보조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세 개 그룹, 특히 해마나 편도체는 그렇게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뇌의 많은 부분이 욕망과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관련돼서 습관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전두엽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오늘 강의의 한 30%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첫날 보여드린 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질 못하는가?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바로 기대가 거기에 따르는 결과, 상응하는 결과가 계속 대응해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좋은 행동을 할 때 그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exponentially,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좋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구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적 가능성의 정체기. 근데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반복할 동안 유전자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암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고혈압도 낫고 그거 다 유전자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좋은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꺼지고 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꺼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금방 되겠어요? 세포가 리사이클, 죽고 새로 태어나는 데만 해도 최소한 며칠에서 3개월이 걸리는데, 피부 세포 같은 3개월이 걸리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가야 최소한 세포가 1세대가 바뀌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바뀌면서 유전자가 조금씩 변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유전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모든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습관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게 굳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전두엽의 뉴런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전부전두엽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뉴런,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뉴런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걸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신호가 딱 가면 바로 불이 켜져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습관이에요. 내가 따지고 해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전부전두엽에 활성화된 뉴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런이 유전자가 변화돼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 말씀드렸죠. 우리 행동 습관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생 유전학에서 발견하기는 이런 실타래 같은 것이 있을 때 히스톤키가 감아버리면 그 유전자는 꺼지고 이렇게 펼치면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전자는 가변형이다. 그게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우리 습관의 행동,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런데 생활 습관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사상에서 와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그 유전자를 공부할 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책들을, 논문들을 읽으면서 어떤 유명한 그 논문의 서론에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안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니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 변하는 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운명에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수 맘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유전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얘기, 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전부전두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를 제가 이제 몇 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이 중후반에 있는 뇌는 감각뇌, 그래서 오감을 여기서 담당해요. 시각 중추가 맨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각 중추, 그 다음에 여기에 청각 중추가 있고, 후각 중추가 있고, 저 위쪽으로 이 터치하는 그런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감을 여기서 다 관할하는데, 전두엽에서 뭐를 하냐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성적인 생각, 감정, 자기의 철학, 어떤 자기의 말하자면 개똥 철학이 다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의 성격이 저기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의지, 성품 또는 습관,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옛날 플로이드 때부터 정신분석학자들이 또는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뇌는 세 영역이다. 뭐냐면 욕망을 담당하는 이드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고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초자아, 슈퍼이고.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저 세 개가 딱 맞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 종교에서는 신을 이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우리 뇌가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영이란 세계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펑셔널 MRI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영의 영역이 바로 저 전부전두엽에 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학문을 망라하고 다 일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종교인이라면 꼭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될까요? 이 처음에 저게 밝혀진 거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1세기가 돼서 신경학회장이 그런 기조연설을 해요. 큰 학회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신경학회가 뭐를 다뤘냐면 뭐 뇌가 중풍이 왔다든지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뭐 이게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있어가 눌린다든지 세포가 죽어간다든지 그런 해부학 조직학적인 병만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펑셔널 MRI가 개발되고 이런 걸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액티베이션 되고 불이 켜지고 생각에 따라서 뇌의 영역이 달리 개발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학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해요.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승 그 그룹을 뭐 30년씩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버드 대학과 MIT와 예일 대학에서 공동으로 초대를 해줘.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펑셔널 MRI를 한번 찍어보자.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분이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도 전부전두엽이 굉장히 두꺼울 거다. 찍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두꺼워요. 예, 그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 논문을 보니까 이 수행 연수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달라져요. 30년 하신 분이 예를 들면 3mm라면 그건 아니에요. 뭐 20년 한 분은 2mm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 비례하게 두께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이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야, 우리가 정신 세계를 이제 파헤치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점령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이제 그때쯤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제까지 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쳐요. 아, 저분 얘기가 맞아. 과학적으로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강의하면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건 잘못된 강의야. 이건 사람을 바꿀 수 없어. 사람이 바꿔야지면 습관이 바뀌지 습관을 바꿔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린 관역 얘기예요. 관역의 골드 타켓은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행위나 행동이나 습관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바꿔도 만점이 안 나오죠. 삶이 안 바뀌어요.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동과학, 심리학, 철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을 많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요약해서 탁탁탁탁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꽤 버신 거예요. 그죠? 전부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습관 형성에 관련돼서 무슨 생각이 전두엽을 자극할까요? 전부전두엽을. 전부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 가장 최고위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걸 관여하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죠. 뭐 거기서 뭐 내가 골프를 얼마나 잘 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를 얼마나 맛있게 먹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내가 명예를 어떻게 회복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누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는 나만의 만족, 나만의 가치관 그거야말로 최고의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영역인데 그 전부전두엽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 철학적인 생각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1번 철학적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 아이덴티티잖아요. Who am I? 난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세요? 난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누구누구의 엄마의, 아버지의?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까지 귀결이 되는 걸 이 전부전두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가야만 하는 철학적인 과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철학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생각을 명상할 때 자꾸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가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 게 결정되지.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이루어지지만 이번에 우리가 다룬 문제는 뭐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하나의 소제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습관 형성, 즉 자유의지를 만드시는 거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돼요. 성품이, 품성이 돼요. 품성이 돼요. 그게 이제 그 품성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습관을 관할하는 자유의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전부전두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제가 공부할 때 신경 발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태생학 책을 다시 꺼내서 읽죠. 태생학. 옛날 시험 볼 때는 달달 외우고 그냥 끝이에요. 내가 뭐 태생학 학자도 될 거 아니고 이거는 이 학점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그 감흥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그때 몰랐던 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태아기 때 아기가 되는데 점점 태아가 자라서 아기로 되는데 뇌가 있고 척수가 있잖아요. 저 그림 보시면 꼭 뭐 같아요? 올챙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콩나물 같지 않아요? 콩나물. 그러니까 대뇌는 콩나물의 대가리에 해당하고 콩나물 뿌리가 이제 척수처럼 보인다고 칩시다. 이 태생학에서 만들어질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신경이 자라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생학책을 다시 찾아보니까 심지어 임산부가 자기가 다음 그 예정된 맨스를 지나가면서 이게 임신이야 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손끝 발끝 맨 말초에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그때부터 꾸준히 자라 들어가요. 막 중심을 향해서. 몸의 중심이 어디에? 척수예요. 척수. 자라 들어와서 그게 뭉쳐서 척수다발을 만들어요. 그게 만들어져서 점점 올라가면서 작은 뇌, 중뇌, 대뇌를 형성해요. 저렇게 돼요. 태아기 때 천수, 요수, 흉수, 뇌간, 소뇌, 중뇌, 대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기가 태아에 있을 때는 태아기라고 그러는데 아기로 태어나면 이제 유아라고 그러죠. 영유아라고 그러는데 영유아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대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처음 나오면 이게 눈도 거의 손가락을 못 셀 정도의 시력이에요. 그러니까 불빛이다 아니다는 알 정도. 그 다음에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아직도 이게 기능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유아기 때 그게 개발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기들 보세요. 소리 나면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손가락도 빨고 뭔가 자꾸 먹으려고 하고 냄새 맡고 그러면서 오감이 발달해.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후반부 뇌예요. 아까 감각뇌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감각뇌가 저기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이 유아기 때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객.
이 세상에 없었어요. 10개월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처음 왔어요. 외부 세계를 발견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1년 동안. 1년, 2년 지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면 뭘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걸음마를 배워줘요? 지 스스로 일어나요. 그냥 뒤집고, 가누다가 이제 엉거주 좀 일어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게 바로 아동기의 시작인데, 그 아동기의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강박내 앞에 있는 뇌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터 센터, 이 운동 중추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동들 보세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걷기 시작하면 어느새 뛰기 시작하고, 어느 때 뛰기 시작하면 어느 때 점프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난 거예요. 그 응급실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응급실, 갑자기 뛰던 애가 안 뛰면 그건 응급실 가져요. 그만큼 아이는 뛰어야지 정상이. 그만큼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뒤에서부터 지금 꼭지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세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뭐가 자랄 차예요? 전두엽. 뛰던 아이가 갑자기 지방에 가서 안 나오고 조용히 있으면 그건 일 시작된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식들의 사춘기. 그건 아무리 아버지가 엄격해도 그것만은 이길 수 없어요. 사춘기죠, 지금. 그 아이들이 정신세계가 이제 발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나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뭐야, 뭐 이런 고민을 하죠. 세계 평화는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은 왜 이따위로 살아? 막 그냥 두리뭉실 그러다가 아침이면 웃고 있었는데 저녁 때는 울고 있고 감정과 막 철학이 뒤엉키고 바로 전두엽에 사는 모든 일이 그냥 막 순서 없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으로 자라나요. 그러던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갈 때쯤 뭐 이렇게 될 때 나는 어느 집안의 장손이구나. 나는 목사의 아들이구나. 뭐 나는 누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사춘기의 마지막이죠. 근데 21세기가 되기 전에는 즉 전부전두엽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개똥철학으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직장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년 이후에 해야 될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전두엽의 일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년 이후에 해야 될 게 영의 영역을 개발하는 거고 그게 개발됐을 때 그 사람이 인격이 완성되고 품성이 완성되는 즉 나의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죽기 전에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기서 보시다시피 태아기 때부터 사춘기까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은 오로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 인생의 운명을 걸머지도록 의지를 주신 거예요. 1%도 신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오로지 100%.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전적으로 내가 개발하고 전적으로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그걸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 전두엽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좀 넓은 의미의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예를 들면 늦잠 자는 습관, 뭐 아니면 뭐 밥을 제때 안 먹는 습관, 뭐 손톱 물어뜯는 습관, 뭐 그런 습관은 아동기 때부터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주고 이루어져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던 길이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나쁜 습관은 사라져요.
담배를 끊어야 될 때, 술을 끊어야 될 때 끊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담배 맛이 떨어지고 술 마시는 게 귀찮아져요.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기본 다 끝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기 테스트를 해봅시다. 저 아가씨에게 음식이 2개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맛있는 케이크이고 하나는 과일이에요, 과일. 근데 이 아가씨에게 실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근데 그러면서 펑셔널 MRI를 찍어요. 재밌는 실험이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순간에 0.1초 동안의 생각이 이루어져요. 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건강엔 이게 좋잖아. 0.1초, 그건 뭐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2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그게 펑셔널 MRI를 찍었더니 저렇게 2가지가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요, 뭘 선택했는지 저 MRI 판독으로 알아맞혀요. 역으로. 이 아가씨는 과일을 먹었어요. 주저없이 과일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불이 켜진 부분은 이 아가씨의 순간적인 선택이었고 습관화된 선택이었어요. 그거를 칼로리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전두엽이 관여할 시간 없이 0.1초 만에 습관이 이미 만들어진 그 습관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전두엽에 불이 2군데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녹색불, 하나는 빨간불. 어느 영역이 더 활달하게 활성화됐죠? 빨간불. 빨간불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뭔가 형이상학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사회 규범을 높이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저 녹색 부분은 욕망과 어떤 이 시기 질투에서 오는 그런 습관이에요. 제가 저거를 보면서 영의 영역은 역시 이 영의 싸움이구나. 영의. 2가지 영의 세계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가 있어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뭐를 이렇게 자꾸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즉 전부전도에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사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전도엽은 영의 전쟁터예요. 거기에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요. 사탄도 성령도 우리의 선택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과학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습관을 담당하는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자유의지는 저기 전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 단어를 자유의지라고 했을까요? 자유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지 하니까 남의 간섭 안 받고 내 맘대로 하는 의지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두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고집대로 하는 건 전두엽이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자기의 욕망, 아집, 자기의 심지어는 감정도 억제하고 자기 심지어는 논리도 없애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 부정, 나를 부인하는 그것마저 일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나로부터의 자유. 그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담배의 유혹, 술의 유혹, 온갖 나쁜 음식들의 유혹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그걸
먹어야 돼. 먹고 싶은데 안 된다잖아. 아니, 그래도 먹고 싶어. 이번만. 이게 아니고, 됐어. 아,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데 좀 먹지 뭐. 까짓것.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먹어주자. 그렇지만 하나도 그게 나를 이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유의지는 전두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전두엽에서 만든 게, 전부 전두엽은 전두엽을 조절할 수 있는 상위 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근육은 뭘로 커져요? 운동으로.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커지죠. 그렇죠? 뇌는 뭘로 커질까요? 생각으로. 뇌는 그래서 생각을 먹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800억 개나 되는 세포에 거의 뭐 몇 프로밖에 이용을 못하고 우리는 가는데 그 세포를 자꾸 우리는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개발해요? 좋은 모양으로. 나쁜 어글리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활성화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할 때, 그 생각은 어디서 처음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전두엽에서. 전두엽에서. 그 전두엽에서 자꾸 그거를 생각하면 전부 전두엽에서 그거를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그게 깊은 골이 생겨요. 그게 습관의 골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담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담배 습관이 가장 흔하니까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피워요. 왜 그래요? 감각 내에서 너무나 많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좋으니까 전두엽마저도 억제가 돼요.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감각내가 전두엽을 컨트롤하고 전두엽에서 만들어낸 생각은 전부 전두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뭐 이건 신경과학적으로 결국은 과학자들이 생각이 어떻게 뇌를 활성화시키는가 생각을 했더니 피 속에서 뽑아보니까 어떤 저런 물질이 발견돼요. 그 물질이 만들어져서 뇌세포를 활성화하더라. 그걸 뉴로트로픽 팩터라고 그래. 뉴로트로픽, 뉴로 그러면 뉴런이고 트로픽 그러면 이 비대하게 만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뉴런을 비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그런 걸 계속 반복하시면 마치 아령을 할 때 이두박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부전두엽은 강화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제 유명한 윤리 철학자가 있어요. 사이먼 리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에틱스라고 하는 프랙티컬 에틱스라고 하는 저 잡지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펑셔널 MRI 얘기입니다. 그게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내 의지대로 해야 되는 의지 이렇게 해서가지고 그게 전두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얘기. 근데 그런 의지를 이렇게 내비치는 사람들 보니까 전두엽은 가만히 꺼져 있는데 전부 전두엽에서 이러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전부 전두엽의 소관이다.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분이 발견한 게 아니고 그동안 모든 연구를 다 모아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법정 스님의 연립의 지혜라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 연잎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비가 이제 빗방울이 내려요. 그럼 빗물이 저기에 연잎에 이렇게 고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꺾여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물이 다 비워져요. 비워지면 가벼우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요. 마치 그걸 보고 있으면 연잎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그걸 보고 아하, 나도 내 자신을 저렇게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려면 일단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들은 저런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습관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시려면 일단 유튜브를 끄셔야 돼요.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뇌는요, 우리 위장이나 모든 우리 몸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배가 부르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요. 이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기 싫어져요. 피곤해져요. 재밌는 일도 하다 보면 재미가 점점 덜해져요. 그걸 네거티브, 호르몬도 그래요.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호르몬 만드는 그 부분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평탄하게 가요. 평탄하게.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을 전두엽을 비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거기서 일어날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을. 즉 무슨 생각? 전두엽에 좋은 생각을 계속 레지스터를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자기의 아예 그냥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서 그 생각할 틈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하나의 소위 말해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 작곡한 제 곡의 명이 운명행진곡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뭐 작곡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배 선생님의 그 운명교향곡을 빌려왔죠. 근데 거기다 맞춰서 제가 글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저거 다 과학에서 나오는, 즉 생각이 지휘자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곡이 같은 곡이라도 달리 해석이 되고 연출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뇌의 구조도 변화시키고 자유의지도 만들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령이 거하게 할 수도 있고 악령이 거하게 할 수도 있고,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호르몬이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나쁜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누가 병 걸리려고 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 걸리는 거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면 유전자를 부모에게서 많이 받은 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그 유전자를 끌 일을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걸 다 끌게 되면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유전자도 바꾼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동물 시험으로도 변하고 그 기초학 레벨에서는 많이 보여줬는데 진짜 인생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일란성 쌍둥이 스터디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스터디. 예를 들면 제목이. 저기 쌍둥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스펌 하나에 오뷸 하나,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서
하나의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두 배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개체가 정확히 된 거예요. 정확히 반이 날라져서.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는요, 사실은 남이에요. 이 난자도 따로, 정자도 따로. 그래서 이게 이 2년 뒤에, 3년 뒤에 턱을 두고 나와야 될 게 한꺼번에 나온 게 그냥 이란성 쌍둥이일 뿐이지, 엄격히 말하면 그냥 시간을 겹쳐서 나온 거지 쌍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쌍둥이는 일란성. 왜냐하면 유전자가 똑같고, 그래서 이런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엄마 아기 집도 똑같고 탯줄도 나눠서 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란성 쌍둥이를 이제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 20년 남짓 지나면서 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그럴 수가 있나.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은 정확히 똑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비슷한 사람, 남자들과 결혼하고 직업도 비슷해야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한 사람은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한 사람은 연예계로 간다든지 막 이상하게 인생의 길이 전혀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견된 게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유전자가 변해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 역시 내 생각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나 그럼 분명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근거를 여러 방면에서 지금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뇌를 변화시킨다. 유전자도 변화시키고 뇌 구조도 변화시켜요. 자, 이걸 하면서 이제 오늘 정리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길거리에 두 남자가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하나가, 야, 저거 봐. 그랬더니 한 남자가, 저거 할리 아니야? 응? 할리가 뭔데? 할리 데이비슨. 야, 이 자식아, 저 여자 보라고, 금발의 여자. 자, 이 두 남자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시간 동안 봤는데, 왜 반응이 서로 다를까요? 평상시의 생각이 달라서.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저런 두 사람을 불러다가요, 최면을 걸어요. 그러면 다 본 걸 기억해내요. 그게 이제 잠재의식에, 사실은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눈이 이 비디오 카메라에, 그래서 다 찍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골라 볼 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지나간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 지나간 사람을 불러다가 최면을 거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옆에 어떤 차가 하나 서 있었고 그 차의 번호는 이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아시겠어요? 그 무의식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런 얘기 아시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영상은 똑같아요. 눈에서 그걸 가리고 통과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그 상을 달리 맺히게 하냐면 이 전두엽에서 또는 전부전두엽에서 이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경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강의를 이제 그걸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눈이 앞에 있는데 후각센터는 뒤통수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 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비능률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지나가는 사이에 이 조그만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가 오거나 튜머가 하나 와도 결국은 맹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시각중추가 눈 뒤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생각을 제가
강의 듣는 분들한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제 퀘스천을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야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이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그랬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시각에서 받아들인 이 영상이 시각 중추로 갈 때는 주변에 많은 그 뉴런들이 합류를 해요. 특히 전두엽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는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네 한마디가 나와요. 기분 나쁠 때 장미꽃 다발이 있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분이 좋으면 부인이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꽃인데 내 기분, 즉 전두엽에 있는 어떤 감정센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시각중추에 맺히는 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저 두 남자는 평상시의 생각이, 즉 그 생각은 너무 골수 깊게 있어서 영의 영역인 그 전부 전두엽, 자기 습관까지 침범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금발의 여자가 아무리 미인이든 머리 색깔이 노란지도 생각이 안 나요. 저건 몇 년도형 이렇게 나온,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뉴런은 저런 식으로 가지가 많고 그 가지가 주변에 여러 개의 뉴런으로 자기 신호를 줘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신호를 받은 뉴런은 앞에서 받은 이 생각의 어떤 엘리멘트가 오면요,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케미칼을 가미해가지고 그 생각을 조금 변화시켜요. 아주 조금. 그리고는 그걸 또 여러 개의 가지의 세포들로 나눠줘요. 근데 그 가지가 얼마나 되냐면 브랜치까지 따지면 20만 개나 된다고 그래요. 800억 개가 20만 개의 브랜치로 각각 가면 800억에 20만 승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800억을 20만 제곱을 하면 그 숫자는 슈퍼컴퓨터나 돼야지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무한대라고 그래요. 그냥 무한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생각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달나라도 하고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제가 여자 얘기하니까 제가 이상한 놈 같으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맞춰서 애들이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만리장성을 지었다가 허물었다 1초 만에도 하고. 생각은 무한대.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생각은 다양한 루트를 간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근데 그 루트를 계속 가면 아까 첫 슬라이드에 나온 그 트레일처럼 그 트레일이 늘 풀도 없이 열려 있어요. 그걸 이제 용어로는 그 뉴런이 스탠바이 상태에 있다 그래요. 스탠바이. 그걸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그냥 9줄에서 99, 81, 81개 뉴런을 점을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800억 개가 아니라 80개 뉴런만 해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분은 저렇게 4개의 뉴런이 늘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냐면, 집에서 가전제품 중에 늘 쓰는 거 뭐가 있어요? TV, 냉장고도 있지만 냉장고는 늘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온도 조절을 1시간마다 하진 않잖아요. TV는 1분마다 스위치, 그 채널 넘겨요. 그죠? 뭐 5초만에 넘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리모컨이 있어요. 그러면 리모컨 신호를 받을 TV는 꺼져 있을 때도 2 또는 3와트의 전류가 흐르면서 리모컨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을 감지해서 스위치를 온 시킬 레디가 돼 있어요. 그걸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플러그를
빼지 않은 이상 그 TV는 스탠바이예요. 꺼져 있지만, 꺼진 것 같지만, 저기 지금 주황색의 4개는 꺼져 있어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탠바이예요.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딱 가면 저렇게 빨갛게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루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생각, 행동이 일어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분의 상태가 일어나요. 그게 결과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뭐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 한 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뭔가 거기에 회로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걸 예민한 부분을 그 말 한마디가 딱 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 내 영역에는 거기에 관련된 그분의 말이 관련된 뇌세포가 하나도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이분은 거기에 관련된 단어와 관련된 뇌세포가 스탠바이라 그게 딱 가는 순간 차차닥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해가 만들어지고 아까 그 금발의 여인을 본 남자가 이런 모양이라면 할리 데이비슨을 생각한 사람은 바로 저런 뇌세포 모양을 항상 켜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금발의 아가씨가 오토바이로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생각은 0.1초 만에 전혀 달리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TV처럼 자주 사용하는 뉴런은 리모컨이 있으면 바로 스탠바이를 킬 수 있다. 채널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뉴런은 세 가지 뉴런이 완전히 꺼져 있는 뉴런, 활성화되어 있는 뉴런, 그 중간 단계 스탠바이, 대기 상태 뉴런. 우리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 뇌세포 중에 거의 10%, 20% 아인슈타인이 30몇 프로 이용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세봤어요? 800억 개 중에 골라서 셌어요? 그건 아니고 그럴 만큼 터무니없게 작은 세포로만 평생을 살아요. 사는 거 보면 똑같아요. 아침 일어나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하고 그러면서 뉴런이 별로 써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800억 개나 조합을 만들면 언리미티가 될 수 있는 그 조합을 우리한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언리미티드로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저렇게 81개의 세포로만 돼 있다면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6,000년 역사의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2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 신경과학자는 신경 또는 뇌 가소성, 가소할 때 소자가 한자로 소묘가 이제 대생이잖아요, 대생. 대생은 어떻게 아준지 아세요? 전 미술학원 거리가 먼 사람인데, 대생은 어떻게 아세요? 그 흙 먹필 같은 걸로 삭삭삭삭 계속 수도 없이 하다 보면 저렇게 윤곽이 나오죠, 윤곽이. 그러니까 진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삭삭삭삭 계속 하면서 많이 가는 부분은 진해지고, 터치 횟수가 적은 건 옅어져서 거기에 빛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윤곽을 만들잖아요. 그걸 대생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대생하듯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 진짜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뉴로, 신경 또는 뇌, 플라스틱은 뭐예요? 조형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동그랗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그죠? 플라스틱 주물듯이 뇌를 만들 수 있다. CITY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전미사에. 그래서 가능성, 그래서 성자, 가능할 성자를 붙여서 신경이 대생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다. 그 뜻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 뇌 모양을 바꿔요.
이거는요, 뭐 얘기하자 보면 끝도 없어요. 닥터 에이맨이라고 하는 이 뇌만 전문으로 촬영한 미국의 어떤 방사선과 의사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환자는 이제 한 3년, 4년 주기로 늘 와서 뇌를 찍어야 되는 환자가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꽤 있대요. 그것만 찍으니까, 뇌만.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팔로우 하는데, 이제 팔로우 하면 방사선과 의사가 뭐 해요? 옛날 거랑 비교해요. 변화가 있었나, 이걸.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걸. 그 수많은.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게 같은 사람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뇌가 모양이 달라요. 아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직원이 네임을 잘못 태그했나 보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긴장했어요. 다시 불러서 다시 찍어요. 확실했더니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거 실수로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경험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요. 뇌는 변한다. 근데 그 뇌가 어떻게 변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뇌가 변한 사람한테, 제가 보니까 뇌 모양이 변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뇌진탕을 받았거나, 뭐 갑자기 뭐 와이프를 잃었거나, 뭐 어떤 그 충격, 그런 걸 이제 캐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클루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요. 네. 뭐 제 인생에 바뀐 거라면 제가 안 다니던 교회를 지금 다녀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영의 세계에서 신이 뇌 모양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로티시스라고 그래요. 신경신학. 그런 학문도 생겼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종교 생활은 형이상학적인 걸 다루잖아요. 뭐 먹을까, 골프를 얼마나 잘 칠까, 이게 아니고 아주 고상한 그 높은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뇌가 변할 수 있는, 그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고난 뇌이기 때문에 아기 때 자라나서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변해야만 되고, 결국은 반복의 힘이다. 저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성경절 생각이 나죠. 찾아보죠. 잠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근데 저거를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나 이랬는데 영어로 찾다가 보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Careful how you think. 너 생각하는 걸 좀 차렵게 해. 왜냐하면 네 생각에 의해서 네 인생이 조각이 되니까. 와우. 얼마나 과학적인 지금 얘기입니까? 저게 바로 뇌신경 가소성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21세기에 발견한 게 이미 들어가 있던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조각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에 책을 꼭 하나 읽고 싶으시면 사서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Choices and Illusions라고. 과연 이게 근본적인 생각. 나는 과연 누구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자리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건 뭐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결국은 생각 때문에 와 있다는 거고, 그 생각이 유전자도 변화, 이거는 이분이 과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과학 논문을 다 읽고, 그거를 레퍼런스까지 달아가지고 하나의 알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우 조사를 제가 한 것만큼. 근데 거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은 맨 기도만 하더래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일 텐데 그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얘기는 듣고자 하는가? 이렇게 써요. 제가 저걸 읽는 순간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닭살이 오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묵상, 명상, 메디테이션을 눈을 감고 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설복시키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설복시킬 기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끝. 그리고 나서 1초도 안 돌아보고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언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참 와닿는 얘기. 그래서 이 와이도 이런 걸 썼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이제 우리 몸이 형성되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묵상, 즉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뉴로플라스티시티 다 얘기가 저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의 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냥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 명상의 중요성. 제가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9시 전에 끝나려고 지금 분주히 달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캐나다의 신경과학자가 있어요. 닥터 도이치라고 그 토론토에 사는 신경과학자가 한 번은 저 CBC, 이 캐나디안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CBC에서 인터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제가 이제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맹인의 사례가 나와요. 저분이 40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36년, 40년 그렇게 맹인이에요. 왜 맹인이에요? 그냥 이제 40년 맹인이면 맹인이죠. 근데 저기에 어떤 과학자들이 설치를 하냐면 소니 카메라를 달아요. 디지털 카메라를. 그리고 거기서 소니 카메라에서 가는 신호를 시각 세포가 다 죽었어요. 시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디다 연결해요? 혀에다가. 혀에 가서 이 상이 맺히게 하는데 그 상을 혀에서 받아서 아직 미각 세포에서 이어지는 미각 중추까지 가는 루트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뇌로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뇌에서, 즉 미각 중추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이건 맛이 아닌 걸 자꾸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각 중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저 뒤에 있는 후각 중추 거야. 그리고 그쪽으로 길을 만들어요. 그 길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800억 개 세포 중에 그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개발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형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맹인이 저기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구가 아니고 저기 휴지통 큰 걸 놓고 볼을 집어 던져서 넣어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저 제목이 Brain That Changes Itself. 뇌, 스스로 변하는 것, 뇌는 연구한 게 아니에요. 변한다. 어떻게 변해요? 생각에 의해서. 저기서 말하는 생각은 바로 우리가 강제로 넣어준 하나의 영상도 생각의 소재, 감각의 재료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한쪽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그래서 부모가 이제 포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와요. 야, 니네는 젊었으니까 새로 나. 우리가 키울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양을 해요. 아기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그리고 특히 할머니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수족을 계속 만져주고 하면서 애한테 얘기해요. 너는 사지를 다 움직일 수 있어. 너는 사지를 다 움직일 수 있어. 너는 걸을 수도 있고, 너는 뛸 수도 있어. 그리고 십몇 년을 길러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아주 늦었지만 한 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서너 살 일어나서 서려고 하고 넘어지고 걷기 시작하고 또 넘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테니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 과학적으로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 오른쪽 아래 분은 샌디에고의 유명한 안과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신 분이고, 이분이 가장 좋은 취미가 테니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테니스 선수를 자기의 동료로 만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인가 테니스장에서 일하러 가기 전에 테니스를 시합을 하고 이제 일하러 가는데, 어느 날 테니스장에서 스트로크가 와요. 매시브하게 와가지고 한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과 의사가 한쪽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걸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신경과 의사의 도움으로 완전히 재활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재활이 되냐면, 자기는 피아노를 앉아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돼요. 이제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인터뷰할 때 그래. 나는 내가 뭐를 해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준 신경과 의사를 보답을 해줄까? 피아노를 배워서, 즉 내 일생에 한 번도 쳐보지 않은 피아노를 배워서 곡을 연습을 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고관곡을 치겠다. 그렇게 하고 친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험적인 건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저런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펑셔널 MRI로 이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알아요. 피아노 앞에다가 이 볼런티어들을 앉혀서 피아노를 치는데 한 손을만 치게 해요. 한 손을만 쳐요. 한 손은 묶어둬요. 그러면 펑셔널 MRI를 찍으면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당연하겠죠. 네? 너무 당연해서 갑자기 멍하신 것 같은데. 손가락 움직임을 관할하는 뇌가 활성화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그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손을 묶어요. 그리고 어제 하셨죠? 어제 한 손으로 치신 곡을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자기의 왼팔로 치는 거를 상상해 주세요. 그리고 MRI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이 똑같이 불이 들어와요. 아시겠죠? 제가 한동안 이걸 읽고 꾀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골프를 좋아해서 많이 쳤었고 어느 정도 제 레벨이 있었는데, 캐나다 와서 뭐 공부 새로 시작하고 채를 10년 동안 집어넣고 다시 치려니까 좀 창피해졌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연습장에 갈 시간은 없어요. 근데 해필이면 대학 동문회에서 꼭 한 번씩 불러요.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제가 옛날에 가르쳐 준 친구들이, 제가 핸디를 14개 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던 그 친구들이 싱글이 됐다고 뻐기고 나타나요. 내가 자존심 있잖아요. 너는 역시 내가 14개 핸디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배님 그러면 언더 치셔야 되는데, 골프 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 돈 주고 시작할게. 그렇고 이제 전 자존심 때문에 치는데 역시 없이 깨지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연습장 못 가니까 뭐 해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스윙을 상상해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제 골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굉장한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시는 선생님은 핸디 올라가면 저한테 한턱 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뇌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모양을 달리하고 없던 능력까지 만들어낸다. 이런 것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듣는 순간은 다 알고 이해하시는 것 같죠?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하나 보세요. 네? 가만히 있어봐. 그분 이름이 뭐더라? 맞아. 그때 와서 뭐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돼요. 한 달 뒤에. 여러분들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경험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 구하라. 나 살아보니까 참 힘들겠어. 구해.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 전부전두엽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하려니까 막 힘들어. 자신을 죽여야 되겠고,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성령님이 오실까? 그리고 기다리세요. 매일 하시면 어느 날 달라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드라마틱한 제 습관 고쳤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하나 남겨놔야지 또 제가 다음 강의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만드는데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죽을까? 막 이런 안 해도 되는 생각 같지만 이걸 중요한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될 것 같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고치세요, 나를. 그 습관을 하고 있는 나를 고치세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왜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되지? 왜 내가 담배를 피워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 자꾸 나를 생각하세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에 그걸 자꾸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전부 전두엽에 등록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나는 담배 피울 사람이 아니야. 누가 담배를 권하면 아, 저 담배 안 피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저 담배 지금 끊는 중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담배 안 피워요. 전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피우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담배가 관심이 없어지고 안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현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걸 내가 왜 피우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 피우고 싶어. 참자. 아, 오늘 찰만큼 참았어. 한 대 피우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상위 영역인 전부전두엽에서 이 자기 자신을 완성한다고 그랬죠. 나란 개체를 완성했을 때 습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때부터 저절로 이루어진 생각과 행동과 습관으로 성년을 맞이했고, 성년이 된 다음엔 명상이라는 게 필요 없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엔조이하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때가 남아있더라. 그걸 개발하는 게 명상이고 그게 결과를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줄 거다 이거죠.